지금 이제 유력 기자들이 올리고 있는 소식에서 브라이튼과 토트넘이 비수마의 이적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추정되는 이적료가 2,500만 파운드, 하나로 치면 400억 정도 되는데 이 400억 정도의 이적료는 비수마가 보여준 플레이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금액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비수마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하나였거든요. 그만큼 이번 시즌 중원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인데 비수마를 400억 정도로 데려오는 거면 토트넘이 정말 잘 데려오는 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비수마가 지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비교적 좀 저렴한 금액으로 비수마를 데려오지 않나 싶고요. 비수마가 왜 이렇게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느냐를 말씀드리면, 일단 수비적인 역할이 아주 좋은 선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, 비수마의 기록을 좀 살펴볼게요. 비수마가 이번 시즌 요 미드필더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인터셉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였습니다. 90분당 2.1회였는데 중원에서 인터셉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, 그리고 태클 기록이 아주 좋아요. 90분당 태클 횟수가 3.2회를 성공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고요. 그리고 비수마의 태클 성공률이 82%예요. 엄청나게 태클을 중원에서 잘하는 선수입니다. 그래서 이 비수마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에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일단 토트넘이 비수마를 영입하는 건 3-4-3 전형을 지금 쓰고 있지만 3-5-2 전형을 염두한 영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뛸 때는 3-4-3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어요. 근데 브라이튼이 전형을 되게 유연하게 바꾸는 팀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뛰었냐면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데 앞선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와줘요. 수비할 때는 살짝 내려와주면서 사실상 3-5-2처럼 뛰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이 자리에 음에프나 뭐 그로스나 이런 살짝 공격적이거나 측면 자원들이 공격 라인도 올라갔다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3-5-2 포메이션을 만들었는데, 이때 비수마가 수비 라인 앞에서 브라이튼의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보호해줬던 선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비수마가 오면 일단 토트넘이 3-4-3 전형을 쓰니까 3-4-3 전형에서 이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3-5-2 전형을 쓸 때도 3-5-2 전형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이 브라이튼의 이 패스맵을 보면요, 한 요런 느낌입니다. 비수마가 지금 중앙에 있죠. 그리고 왼쪽에는 카이세도라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고, 오른쪽에는 음에프, 측면 공격수로 나오는 선수인데 음에프가 살짝 내려와주면서 거의 이제 3-5-2 전형처럼 만들어져요. 그러면서 비수마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수마의 위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, 비수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. 그리고 전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진 능력을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도 수행할 수 있지만 수비적인 면이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다. 그래서 비수마를 영입하는 건 3-5-2, 3-4-3 두 전형을 쓸 때 어떤 전형을 쓰든 비수마는 가장 먼저 이 선발 명단에 쓰고 갈 정도로 아주 좋은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비수마가 왔을 때의 장점은 뭐냐? 비수마가 수비적인 역할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비수마가 전진 능력도 아주 좋아요. 그래서 3-4-3의 3-5-2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3-4-3의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, 비수마가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순간적으로 전진해서 올라가주는 능력이 좋아요. 그래서 비수마가 이번 시즌 히트맵을 보면요, 경기장 전체로 분포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비 라인 밑에서 이 하프라인 밑에도 정말 넓게 분포가 되어 있죠. 하프라인 밑에서는 볼을 끊어내는 역할, 그리고 끊어낸 이후에는 전방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서 공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예요. 물론 이제 비수마가
뭐 에릭센이나 이런 선수처럼 볼을 막 배급하는 역할은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닌데 볼을 끌고 전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다. 이번 시즌 이 토트넘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게 3-4-3 전형을 쓸 때 중앙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었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중원에서 좀 풀어나가주지 못하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살짝 문제가 생겼었는데 비수마는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보다 훨씬 더 유연한 선수라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까지 갖춘 선수다. 그리고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보다 훨씬 더 수비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선수라서 수비적으로도 좋고 공격적으로도 좋은 선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수마의 플레이 스타일을 볼 때 박투박이 아니냐,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정도로 비수마가 전진 능력도 아주 출중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비수마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비수마가 오면서 좋은 건 뭐냐면 호이비에르나 벤탄쿠르를 살짝 위에서 쓸 수가 있어요. 특히 호이비에르가 사실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공격적인 침투나 움직임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. 근데 3-4-3 전형을 쓰다 보니까 사실 수비적인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면서 토트넘에선 수비적으로 뛸 때가 많았어요. 근데 비수마가 온다면, 그래서 3-5-2 전형처럼 선다면 호이비에르 한 칸 위에 두면서 호이비에르의 공격적인 능력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. 그러한 점에서 이 비수마의 영입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을 운영할 때도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 콘테 감독이 비수마의 영입을 원하는 건 결국 콘테 감독이 3-4-3, 3-5-2 번갈아 가면서 쓸 것 같거든요. 다음 시즌은. 그래서 이제 비수마가 와도 사실 에릭센이나 뭐 맥켄이나 파케타나 이렇게 미드필더의 영입설이 계속 나오잖아요. 미드필더 영입은 한 명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3-4-3을 쓸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3-5-2 전형을 쓰면서 이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는 전형도 쓸 수가 있고요. 왜냐면 지금 이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에 벤탄쿠르, 호이비에르, 스킵, 여기에 더해서 비수마까지 나오는데 3-4-3 전형을 쓰면 사실 주전급 미드필더가 너무 많아서 시즌을 그냥 운영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3-5-2 전형을 적절하게 섞을 수 있는 지금 스쿼드가 되거든요. 비수마까지 온다면. 그렇기 때문에 비수마는 공수양면으로도 아주 좋은 영입이고, 그리고 토트넘의 스쿼드가 운영될 때도 아주 좋은 영입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